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실장 내담자 사정입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부족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담자 사정의 절차 고려사항, 흥미사정과 직업카드 분류법, 동기사정, 가치사정, 역할사정, 마지막으로 집 검사도구 활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에 대해서 출제 횟수 24회고요. 출제 확률 45%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다룰 인지적 명확성 부분과 인지적 오류는 동네가 달라요. 다른 동네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인지적 명확성 유형만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지에 대한다는데 인지가 뭐냐면 일종의 두뇌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있잖아요. 치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력 저하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뭔가 치매와 환자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부적응 행동 내담자. 일종의 인지적 명확성 부족으로 부적응 행동 내담자의 취업 상담할 때 고려사항이요. 자, 첫 번째, 그냥 취업 상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첫 번째, 부적응 행동의 수준을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치료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취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수준 평가, 치료가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적 명확성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굉장히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일종의 결정장애 같은 게 있어요. 결정방해.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정 결정을 방해한다. 일종의 결정장애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가정된 불가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못해요 하는 거예요. 자, 난 시험에 합격 못해요. 나 단념했어요. 친구가 안 된대요. 이렇게 계속 가정된 불가피성, 단념, 못해요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의 해결책은 네 친구 말이 틀렸어.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든가 아니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논리적 분석과 격려가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한 개입 방법이고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적 상상을 제공하면, 즉 지지해주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지지해주면 그 말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지지적 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입니다. 일종의 어린아이처럼 자기인식이 부족한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가장 비근은 얘가 뭐냐면 이소무화 같은 거 들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소무화 들려주면 굉장히 애들이 자기인식이 좋아지잖아요. 그 경우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기인식 부족의 경우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원인과 결과를 착오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 막 뒤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면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거 원인, 결과가 없이 막 뒤죽박죽인 거죠. 원인, 결과 착오입니다. 요 경우는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죠. 자, 요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 착오를 개입하는 거죠. 착오에 의한 명확성 부족을 개입하는 거죠. 문제 유형 양면적 사고고요. 개입 방법 역설적 사고입니다. 이거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양면적 사고, 더블 싱킹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방법은 개입 방법은 그 두 가지 증상을 그대로 기술 반복해서 대답을 해주면 그 두 가지에서 발생한 모순 때문에 역설적인 사고가 생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입 방법이에요. 자, 요 내담자는 보면, 자, 나는 기계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내담자 낙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상담자 역시 그냥 그대로 그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의 모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역설적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양면적 사고
인한 인지적 명확성 부족과 개입 방법, 역설적 사고입니다. 자, 다음 유형이요. 파행적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대화 깽판 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자는 과제 진로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뒤에 갑자기 영화 얘기로 확 주제에서 벗어난 파행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리죠. 자, 이게 바로 파행적 의사소통이고요. 대책은요, 선생님, 이야기를 회피하시네요. 저항하면서 회피하시네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다시 초점을 맞춰서 진로 일기로 얘기를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저항에 다시 초점을 바꿔서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개입 유형이고요. 다른 출제 사례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상담 과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날 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화 깽판 치는 거죠. 주제에서 벗어난 파행적 의사소통의 다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명확성 부족 유형, 구체성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팔랑귀처럼 남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어렵대요. 남들이 다 그래요. 친척도 그래요. 이렇게 그냥 구체성은 없고 남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게 구체성의 결여고요.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바로 개입 방법 구체화 시키기입니다. 실제 문제 출제 사례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네, 바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죠? 인지적 명확성에 대한 내담자 유형과 개입 방법,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죠. 바로 사업과 이혼의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착오고요. 개입 방법은 논리적 분석입니다. 내담자 사정의 절차입니다. 내담자의 관계 형성,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지적 명확성 사정과 동기 사정입니다. 첫 번째 인지력이 부족한 사람 그냥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사정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동기가 없거나 뜻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역시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지, 두 번째가 동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정상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하고 자기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이게 만약에 인지적 문제가 있거나 동기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 상담을 하거나 치료 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이나 치료 후에 상담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진로 상담, 직업 상담 못합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직장 처음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업을 전환한 중인 사람, 적응 중인 사람 모두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자한테 접근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거 오답입니다. 서로 달리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 직장인으로서 역할과 다른 생애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그 사람의 생애의 역할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직장 문제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생애 역할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가 고려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사례에서 면담 사정 시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거요. 중이 남학생인 내담자는 소극적 성격으로 대인관계 어려움 겪고 있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 한 적 없고요.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담에서 관계 형성, 즉 라포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지적 명확성과 내담자 동기 사정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이 남학생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명확한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정답 바로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담자 사정의 흥미사정입니다. 흥미사정의 목적이요. 여가선호, 직업선호 구별, 직업탐색 조장, 직업 대안 규명,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 자기인식 발전. 이거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기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흥미사정의 목적 1차 시험에서는 오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하는 흥미사정은요, 직업 상담을 목표로 하는 거지 더 좋은 여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 대안 규명은 맞는 거지만 여가 대안 규명은 틀린 거예요. 이거 오답이고요. 자, 두 번째, 흥미란 좋아함을 찾는 거지 능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 범위 탐색하기 이거 틀린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직업 대안 규명은 맞지만 여가 대안 규명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기술과 능력은 좋아함, 즉 흥미 사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흥미 적성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의 상담 과정.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검사하고요. 당연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시스템이 처리하고요. 두 번째,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적합 직업을 탐색하고 해당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첫 번째, 검사하고 검사에서 검사 결과를 시스템 처리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적합 직업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순서죠. 슈퍼의 흥미사정, 요거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조조 요거 기억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작된 흥미, 이거 뭐 사기치는 흥미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기계 조작하듯이 뭔가를 어떻게 조작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즉, 내 시간을 어떻게 조작해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조작된 흥미입니다.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요. 선호된 흥미는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입니다. 직업 카드 분류법은 흥미사전 기법입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흥미니까 흥미사전 기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고르기 위한 선택 장치까지는 아닙니다. 또 해당 직업의 미래의 수요와 전망을 알 수도 없어요. 둘 다 오답입니다. 사용 방법은 내담자가 직업 카드를 좋아함, 싫어함, 미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분류할 때 직업 경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답이고요.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용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답에 제한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직업 카드를 분류할 때는 카드 앞면에 직업명 이외의 다른 정보를 싣지 않아야 혼란이었고요. 직업 카드 분류는 미국 심리협회 상담분과에서 연설을 한 테일러에 의해서 제안됐다고 합니다. 직업 카드 분류법에 대한 출제 사례입니다. 목적은 바로 직업 흥미 탐색이죠. 내담자 사정 중 동기 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대부분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점수 매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보고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사람 자기보고법을 씁니다. 성공에 대한 낮은 동기 보유자, 그러니까 특별히 성공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 첫 번째,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거 중요성 증가시키고요. 두 번째, 내담자랑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같은 거 성공 사례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답 케이스 직업 대안 규명하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어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대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 대안 규명하기 해당하지 않는 오답이고요. 또 다른 방법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증가시키고 확신 증가시키고 장점 강조하고 격려하고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고 자, 대표적인 오답이요.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는 거지 낮은 수준의 수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최종 정리합니다. 낮은 수준의 수행 강화 틀린 거고요. 직업 대안 규명 틀린 겁니다. 내담자 사정 중 가치 사정입니다. 가치란 삶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즉 삶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사정 기법에는 첫 번째는 시간, 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
백일몽을 살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절정 경험, 이게 정말 짜릿했어 라는 절정 경험을 살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회상을 해봐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답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난관을 극복한 경험. 난관을 극복한 경험은 가치가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에요. 능력과 실력이나 가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관 극복 경험은 가치에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절정 경험, 시간 사용, 돈 사용 뭐죠? 네, 바로 가치 사정입니다. 가치 사정 기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오답제로 외우라고 그랬죠? 바로 난관 극복 경험, 이거는 가치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담자 사정 중 역할 사정입니다. 역할 사정하는 방법이요. 질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 보고 스스로 동그라미로 자기 역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인데, 이 역할 관계 그리기는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역할 관계는 위계적인 구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위계적 구조 작성하기, 이거 틀린 겁니다. 검사도구 활용요. 검사를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목적을 먼저 탐색해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는 경우 검사도구 활용은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위 1% 사람이 무슨 MBTI 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검사도구 활용 불필요하고요. 검사 도구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 검사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이요.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되고요. 쉬운 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답이요. 주관적인 견해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거 당연히 오답이죠. 검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